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화만하신 유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석은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봉 건축화학과장입니다. 한극만 주택과장입니다.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균형 있는 개발과 녹색 건축 활성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주택정책과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으로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스마트 토지, 부동산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고 신뢰받는 고품질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4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을 위해 도시정책 방향을 설정 및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금년 3월 경기도에 계획을 입안하였으며 하반기 내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5조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대도시 특례사무 2항에 따른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도시지역 관리를 위하여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 수집과 용도지역 세분 기준화를 토대로 2023년 용역에 착수하였고 올해 하반기 주민 및 시의 의견 경치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관계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올해 12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조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 계획 정비입니다. 대도시 진입과 각종 개발 수요 증가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과 시행 지침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 대상을 조사하고 타시군 정비 사례를 검토하여 금년 6월 단계별 정비 재정비안을 수립하였고 행정 절차 및 단계별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조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변화하는 도시구조와 생활상을 반영한 도시 공공디자인 및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 중입니다. 최근 대대되는 재난안전, 기후예방, 고령사회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하고 지난해 12월에 완료된 경광자원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평택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올해 4월 과업을 착수하여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공청회 및 공공디자인 심의를 실시하여 금년 12월 재정비 완료할 계획이며 경관계획은 2026년 7월 완료를 목표로 설문조사, 시의견 청취 등을 거쳐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조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공공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만호지구는 2024년 7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 지방지정 투자심사 및 지장물 조사를 하였으며 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등 지장물 보상 절차를 진행하여 2026년 내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곡지구는 2014년 6월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하고 하반기 개발계획 변경 및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하여 2026년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평지구 및 소사사지구는 2013년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투자심사를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2014년 하반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금년 6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진행하였으며 향후 사업 시행자 동의 징구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조 민간제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지는 총 18개 지구가 추진 중이며 이 중 동삭지구, 학현지구는 환지 처분을, 모상 영신지구는 등 4개 지구는 기반시설 조성공사 완료 단계로 준공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가제지구 등 6개 지구는 기반시설 공사 진행 중이며 가곡 2지구는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규 도시개발 사업인 구룡지구 등 5개 지구는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사업과 연계한 민간 제한의 도시개발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조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입니다. 2023년에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선정된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지제동 고덕면 일원에 면적 약 137만 평, 3만 3천 세대 규모로 2030년까지 조성 계획이며 지정 및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이고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24년 12월 말 지구 지정 고시 후 현재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과 시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이 연계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협의 중이며 수용지역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공 협의체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래 국가산업 자족도시이자 광역교통 요충지를 조약하는 탄소 중립 생태 문화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조 고도 국제화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국제화 중심 도시 및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 거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덕동 등 총 404만 평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를 추진 중이며 1단계는 2019년, 2단계는 2023년 완공이 완료되었고 현재 전체 공정률은 66%입니다. 택시 직원의 계획 인구는 총 14만 7천 명이며 2025년 5월 주민등록 기준 39%인 약 5만 8천 명이 전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단계 구역은 약 195만 평으로 알파 탄약고 주변과 국제교류단지, 복합 내재 유통단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4년 5월부터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알파 탄약고 군사보호구역은 2026년 해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 거점 국제 자족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조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알리백 기반 녹색 건축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큰 주거용 신축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적용 확대 등을 통해 건축물 부문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여 평택시 알리백 정책을 실행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 설계 단계부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내 건축사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녹색 건축 인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조 이반 건축물 정비계 수립 및 추진입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해 6개월 내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신규 이반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이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조항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이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연 2회 부과 및 과정 부과율을 상향하여 원상복구 또는 적법과 추인 조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조 건축 현장 안전 시공 향상 추진입니다.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시공자 및 감리자의 역할 이행 여부 점검 및 전문 교육을 병행하여 책임의식 제고를 도모하고 동절기, 해변기, 우기 등 시기별 위험 요인을 반영한 현장 안전 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조 농지 불법행위 단속 추진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 농업용 창고 등의 불법 용도 변경 행위와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 야적장 등의 농지 불법 전용 행위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를 추진하고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0조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건축 기준 적용 체계적 주택 정책 추진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평택시는 체계적인 주택 정책을 위해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인허가및 도시계획 단계에서 엄격히 적용하여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을 개선하고 250만 주의 수목식재를 통한 도시숲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1조 슬기로운 공동주택 공동주거생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평택시 인구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함에 따라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우수 관리단지 선정과 지원 사업의 체계적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 지원제도에 따라 노후 시설물 보수와 소규모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거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2조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 지원입니다. 신규 아파트 증가와 함께 공동주택 내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행복지원단을 운영하여 분쟁 조기에 조정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능동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공동체 주거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3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대형 시공사와의 MOU 체결 및 시공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4조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공은 없는 도시입니다. 고덕 신도시 중심 상업지역 내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고 명예시민 감시단과 시민 참여로 신속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산 특보 단계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5개 광고물 피해 예방에도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과 주거복지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거 2기 가구 발굴 및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조 토지 영국과 소관 시민 중심 부동산 관리 및 세입 확보입니다. 시민들이 납부해야 할 각종 국세, 지방세, 연금 등이 공정한 납세가 될 수 있도록 개별 공시이가 조사 산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정 이상 면적의 사업 준공 토지에 대한 개발 이익을 적기에 환수하여 우리 시에서 부동산 투기 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연수교육과 간담회를 통하여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하여 사회적 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세무서와 함께 적극 대응하여 조사 및 위반에 따른 추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조 QR코드 활용 스마트 지적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분할 합병 등 지적공고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시 정리된 지적공고 자료를 바로 조회해 볼 수 있는 QR코드를 제공하여 선진 지적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조 시민공간 현장 중심 지적 제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 국가사업으로 사업 지기고열 약 2년 기간이 소요됩니다. 우리 전체 사업 대상은 269개 지구이며 그중 60개 지구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9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경계 분쟁 해소 및 토지 이용 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조 시민 편의 주소 정보 인프라 확대입니다. 시민 생활에 밀접한 주소정보 시설의 관리 및 확충과 스마트 기술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주소정보 시설 일제 수사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을 하반기에 교체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철저를 관리하겠습니다. 평택강 자전거길 기초 번호판에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QR코드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가재지구 등 개발사업 준공 일정에 맞춰 도로명을 부여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6쪽 일반에 나온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렇게 하면. 네, 자유롭게 진행. 먼저 하죠.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가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이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사업들 위주로 또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 또 각종 기본 계획이라든지 관리 계획이라든지 뭐 단계들 집행 계획이라든지 우리 또 법정 계획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향후 우리 평택시의 가장 중요한 이런 그 계획들이 추진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기후 변화라든지 인구 밀도라든지 이런 거 점차적으로 좀 환경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의 지구 단위 계획 등 이런 보고 사항들이 평택시에는 굉장히 도시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40 도시기본계획은 40년도죠 목표 인구 100만 명 기준으로 해서 40년도를 기반으로 했는데 이게 올 하반기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도시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7만 7천 현재 올라가 있고요. 경기도에 지금 현재 보면 하반기에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올해 완료되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그 후속 조치 이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든지 맞춰서 이제 같이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도시 관리 계획이나 뭐 지구 단위 계획이나 도시 뭐 계획 시설이나 여러 가지의 중추적인 역할이죠 이게. 중심이 네, 그렇습니다. 되는 이거가 거죠. 마련은 되는 여기에 대로 관련돼서 네, 같이 후속 같이 작업을 다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정합성 있게 일괄적으로 그 통일되게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보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계획하에 이렇게 수립이 될 것이고 인구 계획이 이렇다 이러한 내용들이거든요. 저희들도 용역에 가보면 솔직히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내용들이라서 여러 가지 뭐 여기 교통, 물류, 정보통신 이 기반 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상하수도까지 환경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게 몇 년간 계획하는 거지 5년 동안 하는 건가요? 착수부터 5년까지 5년 단위로 착수부터 위반 신청해서 국토 정책위 심의까지 해서 도시기본계획 그 수립은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마치게 되면은 한 4년 정도 걸리면서 지금 여기서 국장님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생각되는 게 있다면 몇 가지만 뽑아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우리 평택시에서 정말 이러한 거는 정확하고 아주 면밀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너무 폭이 넓으니까 저희가 가장 컸던 이 사항은 이제 일단 인구 배분 계획을 저희가 107만으로 107만. 현재 보면 당초에 2035에서 90만 돼 있던 거를 올려야 되는 이게 가장 컸던 거고요. 그래야지만이 가용 인구에 따라 가지고 개발 사업들 원활히 그렇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컸던 거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현재 보면은 우리 이제 당초에 있던 그 2035 계획에서 못 담았던 내용들을 현재 보면 세밀하게 좀 담았던 내용에서 현재 보면 2035보다는 좀 더 실행력 있는 계획으로 지금 이제 잡은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 쪽에 또 환경이나 기후 변화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잘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재 관련 쪽에서도 현재 보면 아시겠지만 추가로 용역을 진행해서 담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인구는 지금 40년도 107만 명으로 보지만은 이게 우리 평택시에서 정하는 인구 저기 추정치는 아니죠.
도시계획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인구는 현재 이제 국토부 국토정책심의에서 이제 107만 7천인으로 이제 협의가 된 거고요. 이제 저희가 그 계획 인구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 이제 승인 신청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한 거고, 경기도에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인구에 대한 배분 계획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이제 국토부 협의된 인구가 107만 7천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인구를 최대한 많이 배정받고 도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후 위기나 환경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 도시 기본 계획은 도시 종합 계획이기 때문에 각 부서나 부처별로 계획하고 있는 녹지 계획이나 도로망 계획, 뭐 정보통신 계획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들을 다 종합적으로 담고 있도록 돼 있어서 녹지 계획도 지금 공원녹지과나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공원녹지 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계획에 반영해서 종합계획으로 수립을 할 계획이고,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사실 이제 그 평택이 이제 그 동부생활권하고 서부생활권의 이제 그 발전의 속도나 발전의 규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시민들이 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서부생활권에 좀 더 인구 배분이나 시가 예정용지 배분을 좀 더 확대해서 세부생활권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향후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 도시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서부 지역에 더 좀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중심을 둬서 기본 계획의 기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장도 중요하지만은 균형 발전이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다 나눌 수가 있는지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역시 이거는 5년 단위로 하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걸 토대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까지 정비가 다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관성을 갖는다면 네, 기본 계획, 그렇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 지구 도시 단위 기본 계획 계획, 전부 다. 지구 단위 계획 쭉 연관을 해본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은 이제 그 도시 정책의 이제 시군단 지방자치가 수립할 수 있는 최상위 계획이고요. 기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이제 기본 계획의 방향이나 이제 그 내용에 맞춰서 관리 계획을 정비하게 됩니다.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건 도시 관리 계획은 크게 이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분류할 수 있는데, 용도 지역에 대한 변경, 그다음에 도시의 시설, 도로나 공원 같은 도시의 시설에 대한 변경, 그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상세 계획에 대한 변경이 이제 내용으로 담겨서 세 가지 큰 카테고리를 갖고 도시관리 재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그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지금 선행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아까 그 제안 설명 드렸던 것처럼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은 좀 기준안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시설이나 재정 용도 지구 단위 계획은 올해 하반기 중에 좀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 부분들은 좀 빨리 정비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또 그거에 따라 결정되고 나야 이제 시설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 중에는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구 단위 계획 정비 때문에 많이 바쁘시잖아요. 좀 불합리한 법 규정 내에서 좀 늦게 정비되는 것도 있고, 또 사유권 침해도 있고 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 하에 이러한 그 어떤 개인적인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지구 단위 계획이 좀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능 계획 역시 공공 디자인 지능 계획, 경관 계획, 재정비 역시 이것도 지구 단위 계획하고 또 연관이 있잖아요. 쭉 일렬로 세운다면 쭉 일렬로 지금 도시 계획까지 쫙 세워서 지금 업무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늦으면 내년까지 더 완료된 사업들이 많이 있고 해서 공공 디자인이나 우리 경관 역시 굉장한 또 우리 평택시에서 어떤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거의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공공 디자인이나 경관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재정비되고 우리 진흥 계획에 꼭 넣어야 될 사항도 여기에 좀 업무보고에 있지만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좀 말씀을 좀 해보시겠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이나 이제 경관 계획도 이제 다 둘 다 이제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정 계획에 따른 재정비 시기가 도래해서 이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공공 디자인 진행 계획은 이제 저희가 가장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표준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제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디자인안을 제시하고 그 부분들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도시가 이제 형성되면서 발생되는 그런 다양한 공공시설물이나 공공 서비스, 그다음에 공공 건축물이나 일반 건축물에 이제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도시에서 정비하고 그 부분을 이제 시행하도록 함으로 해서 도시 품격을 좀 높이는 계획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재정비안을 수립할 때는 실용성 있고 실행력 있는 정비안이 좀 만들어지고 그게 좀 더 평택이 도시 품격이 한 단계 좀 업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고자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충분하게 그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경관 계획은 작년에 이제 용역을 시행해서 이제 보고드렸던 경관 기초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지시가 갖고 있는 경관의 장점, 그다음에 경관의 약점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거나 좀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경관 계획의 방향을 좀 잡고자 하고 이제 경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농촌 경관 자원, 그다음에 수변 경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평택이 발전하면서도 경관이 수려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의 틀을 좀 마련하고자 이번 용역에 중점을 더 추진하고자 합니다. 되게 이제 우리 이 지능이나 경관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고,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도시화가 확장이 되면서 이 경관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지만은 어떤 여건이 좀 반영이 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정말 도시다운 도시가 돼야 된다. 그냥 법정 계획이라 그냥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평택에 맞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진흥 계획 역시 우리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역시 간판이나 여러 가지 조명이나 야간 경관이나 우리 도시의 입구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우리 관문 디자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공공 건축물 많이 추진되고 있지만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폭넓은 계획이기 때문에 진짜 평택에 맞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되겠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계획하에. 보통 이렇게 하면 우리 전차의 계획하고 그 추진율이나 어떤 성과율은 좀 어땠어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지금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기존에 수립이 완료돼서 시행했던 이제 용역 결과물에 대한 실행 결과나 이제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이 막 착수 단계라서 아직은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저희가 이제 착수나 중간 보고회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도 그 경과에 대한 보고를 상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상가의 간판이나 우리 보도블록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일관성은 없어요, 그죠?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죠. 다양하죠. 다양한 게 좋은 건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개선해야 될 거 아니면 뭐 어떤 파송이 돼서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세워서 어떤 경관이라든지 어떤 진행 계획이 좀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거 하나만 더 하고. 민간 제한 도시개발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곳이 많고, 준공은 18개 사업 중에
준공은 지금 한 6개 사업이 4개 사업이 된 건가요? 4개. 네, 예. 모산 영신하고 영신, 소사사, 네 개 동석, 사업이 세교가 된 적용됐습니다. 나머지는 지구 지정이나 시계 인가 이제 시작 단계인데 인간 제한 도시 개발은 어떠한 그 조건에 맞으면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이제 법적 요건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이제 네, 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하겠죠. 첫 번째로 법적 요건은 이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자 환지 개발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일정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갖춰져서 기본적 여건이 갖춰진 거고 그 개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제한이 되면은 자문을 받아서 수용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을 해서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담아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적 식견을 담아서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민간 제한도 여러 가지 민원 사항도 많고 이 개발 사업 하면서 여러 가지 추진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점도 더 있죠. 네. 또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이 기간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추진돼야만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역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인구 유입에 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제역세권 공공주택 조성은 좀 핫한 지역인데 좀 어떻습니까? 현재 지제 역세권 개발이요. 역세권 개발은 지금 국토부에서 승인을 하고 LH에서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네. 상태고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지구 지정이 됐죠. 그렇죠. 지구 지정이 돼가지고 현재 이제 지구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지구 계획 단계에 있고 이제 지구 계획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설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 제가 알기로 용역사가 아직 좀 선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안 돼가지고 좀 국토부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공공주택 지구가 지제역을 중심으로 한 어떤 도심의 큰 축을 담당할 거라고 그럼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겁게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택의 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137만 평이라는 적지 않은 평수예요. 네. 이 사업도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덕동 고덕면 3-2단계가 25년 12월이면은 일단은 준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3-2단계 3-2? 아직 3-2단계는 올해 준공은 좀 어렵고요. 네. 제일 마지막에 지금 남은 것들이 지금 3-2단계 그 알파 탄약고를 주변으로 네. 한 지역이 3-2단계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현재 아시다시피 알파 탄약고 자체도 아직 안 돼 결정이 있기 됐기 때문에. 그죠. 예. 그 내년에는 뭐 해제가 목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알파 탄약고는 탄약고 이전을 위해서 이전 부지는 다 확정이 됐고, 이전 부지 확정되고 조치 이전 시설도 다 완벽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분의 규정상 일정 부분의 탄약이 모이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안전구역을 설정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군이 우리 국방부에 요청을 한 건 우리 국내법을 따라서 한 건 아니고요. 미군의 요청에 의해서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구역을 설정해서 아무런 시설이 없도록 모두를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국방부에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군사 보호 시설로 500m를 설정해서 현재 LH 자금을 먼저 투자해서 국방부에서 예산 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기에 빨리 추진을 해야 LH 그 고덕 국제화지구도 빨리 활성화가 되고 말씀하신 3-2단계도 공사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LH에서 선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투입을 해서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난제되어 있는데요.
과장님들 사업이 진척이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민원 사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원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또 평택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간호 의원입니다. 행감한 지가 어디 같은데 벌써 또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업무 보고니까 큰 부담감 가지시지 말고요. 저 의원님들의 의견 잘 수렴해서 업무 보고에 많이 참조해 주시는 의미를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쭉 업무 보고 내용을 봤더니 실은 1월 업무 보고와 큰 변동 사항은 없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1월 업무 보고 때하고 지금 업무 보고 때하고 좀 많이 좀 계획이 많이 수정된 부분들이 있고 또 예산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2월달에 보고한 거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업무 보고 물론 6개월 차이가 있지만 보고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 같이 좀 적시 좀 살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5페이지 같은 거 한번 잠깐 예를 하나만 딱 드릴게요. 5페이지 같은 경우도 실은 우리가 좀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들이 일일이 찾아서 보기에는 좀 없습니다. 우리 총 사업비는 우리가 똑같이 변동 사항이 없었는데 소요 예산 부분에서도 25년도 예산이 우리 2월 업무 보고 때는 한 8억 5천 정도 보고를 했었고 향후 1억 5천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총 사업비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지금 또 업무 보고 7월에서 올라온 거는 또 6억 또 향후 4억 이런 식으로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2월 달에 업무 보고한 내용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업이 그대로 처음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변동액이든지 그런 것들은 같이 좀 적시해 주시면 저희가 좀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및 경관 계획 재정비 우리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 이거 법정 계획이 몇 년마다 재수립하는 거죠? 5년마다 재수립. 재정비처럼 5년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최초 수립이 지금 몇 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최초 수리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 계획은 이제 2021년에 수립을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최초 수리비를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업무 보고를 2월 달 거 봤는데 2020년 6월에 수립이 최초 수립이 됐어요. 그러면 5년이 경과가 됐다 그랬으면 몇 년에 이게 사업 종료가 돼야 되는 거죠? 재수립 시점이. 그러니까 25년마다 하는 거라서 이제 올해 이제 이 공공 디자인 계획은 올해 이제 연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행감이 아니니까 하는 게 아니라 업무 보고를 한 거 보니까 우리 사업 기간이 2020년 5월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년마다 재수립하는 그 시점이 좀 약간 틀리지 않나 혹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최초 수립은 2019년도 5월에 시작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2020년 5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1년 정도 끝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6월에 다시 최초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잖아요. 5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2025년도가 돼서 이제 앞으로 거를 다시 이제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수립. 아무튼 우리 사업 기간이 요구하고 이제 시점하고 좀 제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오해하지 않고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잘 담아줬으면 네,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에다가 좀 전 거랑 같이 해서 네네. 좀 담아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민간자 도시.
우리 가곡지구 이 수용 방식이죠. 쉽게 말하면. 가곡지구는 이제 환지 방식이고요. 가곡 2가 수용 방식. 아, 가곡 2지구. 예, 수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시 계획인가 예정이라 그랬는데 예정이라는 건 좀 뭐 불투명하긴 하겠지만 일정이 그래도 예정이 어느 정도 좀 예정을 잡고 예정이라고 우리 지금 담아왔습니까? 가곡 2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가곡 2지구 실시 계획인가 예정이라고 좀 담아오셨길래. 네. 이제 절차가 지구 지정이 되고 지구 지정과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 다음 절차는 실시 계획인가거든요.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업무 계획을 할 때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예정이라고 넣는데 이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구 지정과 개발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는 각종 영향 평가, 환경, 교통, 뭐 재해 이런 영향 평가들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또 도시계획위원회 올해 예정 날지 내년 예정 될지 그건 전혀 아니- 감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우리 좀 방송을 보거나 하는 분들은 우리가 뭐 곧 예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받아주는 것은 이제 곧이라는 곳이고 바로 예정이 될 것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더 예. 앞으로 그 실시계획 인가 밟는 수준, 그러니까 과정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저희 의원들도 좀 헷갈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적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 보고가 저는 본예산 편성이라든지 우리가 뭐 의견 청취 뭐 행감이라든지 그런 거보다도 실은 우리 업무 보고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에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계속 적시하고 그 다음에 적시할 그런 미리 볼 수 있는 그 업무 보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업무 보고를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산 영신지구 등도 우리가 2월 업무부터 6개 지구에서 지금 또 2개 지구로 4개 지구로 좀 표기를 해갖고 왔어요. 그 부분의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모산 영신지구 예. 준공조차 진행 1월달인데 뭐 준공 나는 게 있나요 전반기에 모산 영신지구에? 모산 영신지구도 지금 이제 아마도 준공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아마 이제 아파트 예, 예. 아파트 사업을 준공이 된 거고 모산 영신지구 자체는 아직은 그 준공되진 않았습니다. 않고 예. 뭐 사업의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설치가 됐는데 뭐 아직 환지 처분이 되진 않고 시설도 준공이 되진 않고 아시다시피 이제 지하차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자 전문가이시긴 한데 또 교통과 있다 온 지 얼마 안 되셔갖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우리가 2월달에 업무 보고하고 지금 업무 보고한 거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또 6개 지구라고 했다가 여기서 4개 지구라고 표현을 하다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걸 또 찾아보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를 되고 하는데 만약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뭐 의원들한테 사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든지 그런 과정 좀 네, 알겠습니다. 그 표현상에서 변동상에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우리 건축가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7페이지 보면 요즘 정말 뭐 재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많은 것을 좀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 뭐 천재지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건축 현장에 대한 안전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 건축 현장 안전 시공 향상 추진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잘 들여다 봐야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진행됐는지 상당히 궁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이 부분이 상당히 추진 계획 중에 보면 안전관리 우수 현장 건축 관계자 표창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2020. 근데 실은 우리가 전년도나 올해 혹시 표창 수요 건수 같은 거는 뭐 한 몇 건 정도 됐는지 아실 수 있습니까? 네, 건축허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기 감리자 3분하고요, 시공자 쪽에 3개 해가지고 6군데 표창 상신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드렸고요. 저희가 관계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해 저희가 점검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걸 종합적으로 사례 전파 쪽으로 하고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국토안전 관련해서도 별도로 강사가 오셔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과장님 이거 뭐
우리가 포상 표창은 우리가 좀 많이 나간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극 좀 장려해서 이분들에게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 많이 인식해 주시고 우리 동족의 해변기 특히 대형 건축 공사 현장에 대해서 안전 점검 좀 더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넓혀서 포창도도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넓히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23페이지 우리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우리 국장님하고 전망이 참 이 문제 갖고 많이 논의도 하고 정말 그 노력해 와주신 부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없었던 또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지역도 건설업의 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 건설 업체들하고 간담회는 한 올해 몇 번이나 추진을 했습니까? 올해 간다면은 보다는 이제 지금은 좀 전략을 좀 바꿔가지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보면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직접 나가서 지원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지역업체들은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역업체들이 저희한테 이제 우리 그 관련 팀에다 이제 요청을 해요. SOS를 이제 말 그대로 하면 이제 팀 직접 나가서 거기서 직접 나가서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뭐 좀 더 예전에는 이제 모여서 했지만 이제는 관련 팀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까지 독려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간담회보다는 이제 직접 나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은 그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에 여러 의견을 같이 청취하고 같이 또 공동 대응하고 공동 또 한번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간담회는 꾸준히 좀 가시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발전위원회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바로 이제 하면서 같이 중간중간 간담회도 같이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전위원회 많이 활성화 좀 시켜서 그게 상당히 좀 홍보도 많이 돼갖고 거기에 또 참여하는 업체들이 또 얘기도 많이 좀 오고 하고 그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적극적이셔가지고 뭐 1년에 한 2번 이상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건설 사업들이 이게 승인하는 문제에다가 예전에 상당히 좀 까다로워서 주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뭐 추진 계획에 담아 왔듯이 우리 지역 건설 사업에 대해 승인하는 조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 잘 해주시고 물론 강화도 해야 되겠지만 좀 확대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잘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시민공감 현장 중심 해갖고 지적 재조사 사업 최정국 과장님 정말 이 지적 재조사하냐고 많이 힘드시죠? 전체적으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죠? 2030년까지입니다. 2030년까지. 그러니까 사업 지급을 2년씩 소요하다 보면 2030년까지는 다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물리적으로 다 보면은 이제 힘들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 상황을 지금 전국적으로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은 이것도 사업지구가 2월 보고 올 때 11개 사업지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9개 사업지구로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 2개 사업지구가 끝나서 아마 적시를 안 해오신 건지 아니면 2월 보고 때 분명히 11개 사업지구라고 하고 오셨는데 지금 또 9개 사업지구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도 줄었잖아요. 실은 처음에 저희한테 올라올 때는 한 10억 정도 가까이 줄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 이게 얼마죠? 사업비가? 4억 3천. 4억 3천. 4억 3천이니까 한 1억 정도 줄었네요. 그렇죠? 2월 달에 보고한 것보다 물론 전액 국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업무 보고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약간 틀려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변동이 많이 줄은 거 축소가 된 건데 당연히 그 사업비도 축소가 됐으니까 축소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축소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24년도 사업 지구가 이제 저희가 상반기쯤에
이제 완료된 지구는 요번에 이제 업무보고에서 이제 3개 지구 이제 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된 사업 지구는 우리가 변동 사항에 대한 거는 제외하고서 요번에 하반기 업무보고에 또 월곡 2지구하고 등 몇 개는 사업이 완료가 된 건가요? 예. 지난 연도가 저희가 6개 사업지구에서 그 상반기에 이제 완료되어서 이제 3개 사업지구가 하반기에 이제 다 완료하겠다. 그다음에 올해 이제 6개 사업지구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지구는 좀 변동된 거지 전체적으로 뭐 축소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시면 우리 팽성 노화 3지구 등 3개 지구 상반기 사업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건 아직 뭐 사업 완료는 다 끝난 건가요? 이것도? 예, 지금 현재 이제 완료되는 시점이 이제 이번 달까지 해서 지금 24년도 사업지구는 이제 그 거의 다 시키려고 합니다. 8월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24년도까지. 뭐 완료 안 네네. 됐고 그러면 월곡 2지구 등 5개 지구는 다 사업이 종료가 된 거고요. 예. 올해까지는 아무튼 24년도 거는 완료시키고 네. 그다음에 올해 사업지구 6개 사업지구는 이제 내년도까지 저희가 이제 완료 예정입니다. 아직도 우리 그 지적 불부합 토지들이 상당히 많고 지적이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서 좀 더 기간이 연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늦춰지더라도 어차피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좀 더 세밀하게 잘 조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